진짜 이것만 아시면 야 진짜 코인 이슈 저 전부 새파람들 만나서 진짜 코인 투자 잘했다. 비트코인 진짜 내가 제대로 된 투자 방법 배워가지고 진짜 내가 오리지널 방송을 보고 있구나. 잘 배웠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제가 이전 방송이었나? 예전 방송에서 지금 증권사들이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을 하고 이제 들어온다. 주식시장에 있는 뭐 증권맨들, 여의도 이런 그 펀드 매니저들, 여의도의 관심사가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사가 도박 아니야? 야 주식 아니면 위험하지. 그랬던 반응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내년에 상반기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한번 갖고 왔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래에셋증권, 뭐 NHKB, 신한투자증권 이런 애들이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한대. 업비트처럼, 빗썸처럼.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뭐 예비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 지금 금융당국으로부터 뭐 예비인가나 법인 설립 신청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기사가 번복 기사가 나왔죠. 국내 증권사들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사실 무근이다. 야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안 한다. 우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얘네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대체 거래소 설립 소식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 거래소 설립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뭐 기존의 대체 거래소가 기존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한다는 거래소를 뜻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독점을 했는데 이제 다 주식 매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거 얘기하는 거다. 아예 없는 얘기가 찌라시가 나왔을까? 자, 증권사 진출에 놀란 코인업계 생존 경쟁 막 올랐다. 지금 월가에서 금융권 애들이 막 미친듯이 들어와. 월가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도입 경쟁이 치열하대. JP모건이든 뭐 골드만삭스든 웰스파고 뭐 시티은행 너도 나도 다 들어와. 뭐 뉴욕 멜론은행, 모건스탠리 다 들어와. 지금 우리은행이나 지금 우리은행이랑 또 신한은행이었나요? 탈세 자금들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두드려 맞고 있죠. 업비트나 빗썸도 루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명분이 있지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금융권 애들이 이제 들어오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왜 번복 기사를 냈을까? 증권사들은 진짜 이것만 아시면 야 진짜 코인 이슈 저 전부 새파람들 만나서 진짜 코인 투자 잘했다. 비트코인 진짜 내가 제대로 된 투자 방법 배워가지고 진짜 내가 오리지널 방송을 보고 있구나. 잘 배웠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자, 미래에셋에서 뭐라 그랬었죠 예전에? 미래에셋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도 우리 증권가 탑이죠. 또 미래에셋 증권에서 한국에 이거를 하고 싶다, 코인 뱅크를 하고 싶다, 코인 은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 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한국투자, KB, 키움, 신한투자증권 이런 애들, 얘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해. 설립을 하던가 기존에 있는 국내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뭐 코빗이나 뭐 업비트나 빗썸즈 뭐 매각하는데 뭐 FTX 뽀글이가 뭐 산다 안 산다 이런 얘기 나오죠. 국내 증권사들이 기존의 신규 거래소를 설립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국내 거래소를 인수하던가 뭐 MMA 합병을 뭐 통해서 아니면 뭐 지분 뭐 들어가던가 그런 식으로 갈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일 때랑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어. 1000만 원일 때랑. 예를 들어서 업비트를 인수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업비트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8천만 원일 때랑 비트코인 1000만 원일 때랑 어떤 게 더 저렴하게 인수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의 주가라든가 시가총액
결정하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우리 코인 시장 총 밸류able 시가총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내 증권사들이 들어올 때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 들어오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런 얘기들 나오면 증권사들 입장에서 야, 이제 증권사들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겠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죠. 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한대.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를까? 증권사들이 들어오는 게 뭐가 좋을까? 제도화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빠질 겁니다. 안전성 규제 확보. 단기적으로는 안전성 규제 확보가 똑같죠. 제도화. 단기적으로는 빠지겠죠. 주식하는 분들이 넘어오겠죠. 뭐 신규 유저 유입, 뭐 그것도 될 수 있겠고. 코인으로 주식 살 수 있음.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지금 증권가에서 하는 일들이 뭔지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권가에서 뭐를 하는지. 자, 지금 증권가에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얘네들 말고도 또 수많은 투자증권 증권회사들이 뭐를 해요? 대출을 일으켜줍니다. 대출을 일으켜줘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주죠. 증권사들이 뭘 하냐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전자를 샀어. 삼성전자입니까? 40% 50% 대출 가능합니다. 그럼 몇 주에 관련해서 대출을 줍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매도해서 뭐 급한 자금 마련할 때 매도자금 담보대출 요런 식으로. 자, 예탁된 주식을 담보로 최소 40%에서 65%까지 즉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연 이자가 비싸. 한 7, 8% 돼.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요거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리 금리 인상 한 0.25% 간다고 치면은 아마 이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대충 한 10% 정도 이자를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놓은 삼성전자, 뭐 SK, LG 주식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네. 그러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얘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만들어서 코인시장에 들어온대. 똑같아. 얘네들이 뭘 해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로 맡겨놓고 대출을 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코인 은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네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해요?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국내 지금 갖고 있는 현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 애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빚, 뭐 이런 식으로. 왜 힘들어질까? 지금 걔네들 수익 구조가 뭐예요? 거래 수수료죠. 거래 수수료,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런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를 인수하고 뭐 합병을 하고 들어오려면 거래 수수료가 적을 때 들어와야 돼. 왜? 매출이 이퀄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빙하기고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폭삭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와야겠죠. 아직 그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번복을 하는 이유는. 자, 다시 돌아와서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있는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를 따먹는데 얘네들은 수수료 따먹을 필요 없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얘네들이 거래소를 만든다? 거래 수수료 무료.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무료입니다. 얘네들이 왜 무료할까? 바이낸스가 왜 갑자기 무료할까? 얘네들 밥줄이야, 수수료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 해외 거래소든 뭐든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알고 있다는 거.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금융권 애들 들어오기 전에. 왜? 걔네들이 들어오면 거래 수수료 무료 다 때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거든. 왜? 뭘로 먹고 살아요? 똑같아. 주식 담보로 대출해주죠. 코인 담보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증권사 애들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코인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미리 선 대응하는 거야. 잽을 날리니까 어퍼컷 치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코인
우리가 사놓은 비트코인 얘네한테 맡겨놓으면 코인 또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레버리지 40% 50% 예치해놓고 대출을 우리가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똑같이 반대로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증권가 애들이 들어온대. 미래에셋 증권이 들어온대. 삼성증권이 들어온대. 자, 알았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대. 알겠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아까 뭐 신규 유저 유입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증권가에서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신규 유저가 들어올 수 있어. 그것도 무시 못하겠지만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죠.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죠. 자, 코인 이슈가 1억을 갖고 코인판에 들어왔어. 비트코인을 샀네? 근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1억 원치 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레버리지를 땡겨준대. 10% 이자율을 내고 50%까지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을 맡겼는데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럼 5천만 원 대출 받은 거 갖고 뭘 할까? 비트코인 투자자가 5천만 원 갖고 뭐 부동산을 살까? 아니면 뭐 밥을 사 먹을까? 똑같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1억인데 1억 5천만 원의 레버리지가 생겼죠. 그럼 실제로 내가 돈은 가진 게 1억밖에 없는데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의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 시가총액이 최소 지금 시가총액에 들어간 자금들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40%에서 50%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국채로 한다고 하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급량이 커질수록 얘네들 지금 레버리지까지 같이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셋 증권, 삼성증권 증권사에서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설립한대. 설립 기사 나오고 사실 무근이래. 아니라 그러네? 아니라 그러는 이유 왜 그럴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뭘까? 자, 증권사 입장에서는 유동성 물량을 확보를 해야 돼. 자,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미래에셋이야.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와. 그러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고 뭐 예치를 내주면 이런 상품들을 만들 건데, 자,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코인 물량들을 갖고 있어야 대출도 해주고 예치도 받고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코인을 매수하던가 현물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유동성 담당하는 기업들 유동성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뭐예요? 업비트 이런 애들, 빗썸, 국내 거래소 애들,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인데 해외로 따지면 이제 마이크로스트레이트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 얘네들이랑 연계해가지고 유동성 물량 좀 대줘라.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네들이 좀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코인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코인을 현물을 확보해야 되고 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사들 나오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싸게 한 개라도 싸게 저렴할 때 주어야 돼. 2천만원 막 1,000만원 때 주어야 되는데 이런 기사들 나와가지고 상승을 해. 유동성 확보할 수 있을까? 확보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나오면 당연히 사실 물건 때려야지. 안 한다고 해야지. 해도 안 한다고 해야지. 당연히. 이해되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는 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안 한다고 했다가 뭐가 맞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자, 그럼 한 가지 또 확장해서 또 응용해야지. 또 한 개를 알려드렸으면 또 2개, 3개를 또 배우셔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샀네? 코인이슈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목숨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목숨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 얘네들 증권사 애들이 이제 매집을 통해서 현물 확보를 통해서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고 이런 여러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얘네들이 만약에 현물 확보를 못했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현물 확보를 못했네? 그러면 유동성을 담당하는 기업이랑 연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이나 이런 그 기존 증권가 애들이 업비트나 빗썸이나 얘네들은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되면 유동성까지 같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는 이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빗썸도 왜 매각하는 걸까? 알아. 기존 금융권 애들 그리고 기존 기업 애들 들어오면 안 될 거 알아. 왜? 정부랑 같이 들어오거든. 사각박스가 막 하루에 왔다 갔다 몇 개 하는데 안 될 거 알아. 그러면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을 때 뽀글이한테 팔든 누구한테 팔든 파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빗썸 그냥 거래소 운영만 하더라도 앞으로 비트코인 가치 높아질 거 알아. 앞으로 핀테크라던가 블록체인 시장 커질 거 알아. 저거 왜 팔지? 라는 생각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지금이 고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 그 증권가 애들이 들어와서 유동성 담당하는 게 필요해. 현물 확보가 덜 돼서. 자, 유동성을 확보할 수, 그 유동성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 거래소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공시가 안 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 같은 이제 이런 기업 같이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한국에도. 요거 예언이에요.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사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은행. 얘네들이 코인을 갖고 유동성을 담당해 줄 건데 앞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 증권사에서 들어와서 유동성 물량 확보가 안 돼서 유동성 담당하는 기업들과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던 아니면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에 코인을 넣어 놓고 예치를 받던 아니면 코인쇼 말씀드렸던 국민은행, 기업, 신한, 농협 이런 시중은행, 제1금융권, 뭐 2금융권 이런 은행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하면서 대출 사업을 하게 되면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 국내 거래소에 예치를 해서 받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한 1금융권,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되지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권 애들, 은행에, 국민은행,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받던.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들 이자를 높게 줄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덜 안전하니까. 대신 뭐 위험하다,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광고를 하겠죠. 얘네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뭐 얼마의 국채가 있고 얼마 자산이 안전 그게 되고 뭐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또 거래소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겠죠. 위험성이 더 클수록 이자율은 더 높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만 사놓으면 그냥 우리가 넣고 싶은데 넣고 예치해놓고 이자만 받으면 돼. 이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코인이슈가? 비트코인은 목숨이다. 지금 증권사 애들이 코인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예요? 블록파이, 셀시우스 이런 애들 다 그 디파이 플랫폼 하는 것들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와가지고 하드포크는 뭐지? 그리고 디파이는 또 뭐지? C파이는 뭐지? 디파이 플랫폼은 뭐지? 궁금하시죠? 디파이 플랫폼 뭐예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죠. 이거 기존에 하고 있던 애들이 있었어. 누가 하고 있었을까? 얘네 증권 애들. 매도자금 담보대출. 우리가 사놓은 주식들 예탁해놓고 그거 담보로 평가금액의 40% 65% 즉시 대출해줘. 요거 한다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따와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디파이, C파이, 디파이 플랫폼들. 얘네 대출 애들이 뭐예요? 블록파이, 셀시우스 터졌던 애들, 스리오 캐피탈 이런 애들 하는 겁니다. 자, 하드포크 뭐예요? 우리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 돼서 뭐 이더 W 코인 뭐 생겨난다고 얘기하죠. 옛날에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 된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돼서 뭐 비캐시 뭐 또 뭐 여러 개 있죠. 뭐 ABC인가 뭔가. 주식으로 따지면 액면 분할이야. 액면 분할. 주식을 쪼개 액면 분할에 액면 분할이 하드포크입니다.
그럼 하드포크 어디서 갖고 왔어요? 주식시장에서 다 갖고 온 겁니다. 말이 하드포크지. 야, 블록체인에서 하드포크 이게 뭐지? 액면 분할. 디파이 코인 뭐 해가지고 담보대출 해주네? 셀시우스 블록파 이거 뭐지? 매도자금 담보대출. 똑같이 따라온 겁니다.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코인 이슈가 비트코인이 목숨인 이유. 얼마 전이 아니지 오늘인가 어젠가 댓글을 봤는데 멤버십 분인 것 같아. 멤버십 분이야. 멤버십 분인데 영상을 좀 많이 안 본 것 같더라고요. 영상 댓글에다 뭐라고 얘기를 남겨놓으셨냐면, 아니 코인 이슈야. 비트코인은 언제는 목숨이라며. 근데 언제는 뭐 현금화 해가지고 뭐 목숨처럼 늘리고 뭐 하고, 그럼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목숨처럼 가져가야 되는 거냐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 딱 다신 거 보면 딱 알아. 딱 봐도 몇 개의 영상 안 봤어. 그냥 그 몇 개 영상 보고 그냥 편집된 영상만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코인 이슈 멤버십 들어오는 거 좋은데 영상을 안 보시고 코인 공부라든가 경제나 이런 데 공부 할애를 할 생각이 없으면 멤버십 가입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멤버십 가입을 하고 뭐 회원수가 늘어나면 코인 이슈도 그만큼 또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건 좋지. 근데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부할 뭐 멤버십에 들어와서 공부가 되고 무조건 수익이 된다? 돈을 번다? No. 전혀. 시간 투자하고 공부하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시간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적립심 매수하셔. 진짜 앞으로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나고 진짜 최저점에 줍고 이렇게 앞으로 같이 갈 분들이 계셔야지, 인원수가 많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비트코인은 목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는 개인의 선택이야. 아무리 목숨이라고 하더라도 단타 치면서 막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 계셔. 코인 이슈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이거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국내 거래소든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든 농협이든 국민이든 예치를 해놓고 따박따박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을 해. 그게 좋으신 분들은 목숨처럼 가져가시는 거고, 만약에 불장 때 왔어. 어차피 비트코인이 4배 5배 펌핑이 왔네? 불장 이후로는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게 뭐 바뀌어서 뭐 반감기가 지나서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 전고점을 찍으면 40% 50% 이상 폭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 타이밍 잘 해가지고 코인 이슈랑 비트코인도 던졌다가 나중에 아래에서 주울래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던지는 게 맞는 거고,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주었던 가격에 절대 못 줄 수도 있어.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는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40% 50% 폭락하고 줄 수 있습니다. 알트는 줄 수 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주었던 가격은 절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개수가 달라. 주어 놓으면 개수가. 이자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는 매도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 50%는 목숨이니까 가져가는 거고. 자, 내가 현금이 100만원 있어. 코인판에 들어와서 시드가 100만원이야. 포트폴리오 50%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50% 비트, 50%는 이더 포함해서 알트 가져가는 겁니다. MNR 등급분들 그 방송에서 언급 안 한 코인들이 있죠. 그것도 다 여기 포함이에요. 에메랄드 코인도. 여기서 비트코인을 50%를 25%를 뭐 불장 때 익절을 할지 아니면 25%는 가져갈지, 그건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숟가락까지 다 떠먹여 드려요. 리플도 상승 후에 40% 50% 폭락이 올까요? 전고점 찍으면 무조건 다 폭락 옵니다. 근데 비트가 폭락률이 앞으로는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막 70% 80% 이렇게 폭락했죠. 반감기 이후에. 비트는 줄어들 겁니다. 대신 알트는 그렇게 폭락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목숨이고,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1970년 강남 땅 이런 분들 많죠.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니까 중국도. 야, 1970년도로 돌아가면 나는 이거 살 거야. 강남에 압구정에 땅을 다 사놓을 거야. 자, 1970년대 무조건 뭐 물론 비트코인이 없지만
코인 이슈가 만약에 1970년대로 돌아가면 강남 땅도 사겠지만 강남 땅만큼 빛나는 게 있어. 뭘까? 비트코인. 지금 70년대 강남 땅 놓쳐가지고 아쉽고 막 아깝고 그러신 분들 많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지금 놓치면은 비트코인 몇 프로 빠지면 절망적이래. 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내가 1970년대 강남 땅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주변에 코인 투자하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코인 투자해? 나 투자해. 너 무슨 코인 샀어? 무슨 코인 투자해? 리플, 트론, 이오스, 좀 신세대면 폴리곤, 솔라나. 너 비트코인은 없어? 나 비트코인 없는데? 왜 없어? 가격 비싸잖아. 수익률 낮잖아. 비트코인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정작 없어. 1970년대로 돌아가서 강남 땅이 좋은 건 알고 있대. 좋은지 알아도 강남 땅 안 사. 없어. 70년대 돌아가도 강남 땅 갖고 계신 분들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좋은지 알아도 안 사. 몰라. 왜? 알트가 더 수익률이 좋고 알트가 더 높게 상승할 것 같거든. 조금만 사도 내가 부자 된 것 같거든. 진짜 잘못된 상식입니다. 투자 방식이에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우리 포트폴리오 50% 기준했을 때 비트코인 무조건 50% 갖고 가셔야 되고. 이해되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목숨이고 앞으로 건물 이런 거 필요 없어. 서초동에 건물 갖고 있으면 뭐해? 뭐 땅값 오르고 뭐 그렇게 좋지. 월세 나오면 뭐해?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갖고만 있어도 예치해 놓으면 이자를 받는데 월세도 나오고 우리 뭐 건물주들 월세 나오죠. 우리 땅값 오르죠. 근데 비트코인도 똑같아.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가격 오를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갖고 있어도 이제는 예치 이자 받죠. 건물주보다 나은 게 비트코인 보유주다. 1970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뭐다? 1970년대 강남 땅, 미국으로 따지면 뭐 샌프란시스코 비싼 땅들, 이런 땅들 갖고 있는 부동산 갖고 있는 거랑도 같다. 비트코인은 목숨이다. 이해되셨나요? 비트코인만 사놓으면 증권가에서 그냥 서로 갖고 간다고 해 이제 앞으로. 자, 한 가지 또 응용해서 오일, 현대오일, GX칼텍스 이런 그 오일 정유사들 러시아에서 원유 거래하는데 원유 대금의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대. 그럼 어떻게 할까? 앞으로 GX칼텍스 뭐 우리 국내 정유사들, 전 세계 정유사들 오일 사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해. 그럼 비트코인 누구한테 사요? 비트코인 누가 갖고 있어요 그때?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을 건데 그게 누구예요? 국내 거래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니면 국내 은행들. 그러면 정유사들이 비트코인 그 석유를 원유를 사기 위해서 유동성을 담당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빌릴 건데 걔네들은 유동성 담당하는 기업들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빌리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비트코인을 지금 단타치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 참. 지금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단타치고 뭐 차트 봐가지고 뭐 평행선 긋고 뭐 하고 답답합니다. 가치를 알면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지 투기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판에 들어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건지, 왜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일 건지, 앞으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건지 공부를 하시면 비트코인을 뭐 던지라 했던 목숨이라고 했다가 뭐 던지라 했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소리 안 나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게 되면 샀다 팔았다 하는 지금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될 것. 비트코인은 목숨.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